2022년 수능 완성 13강 1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메인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메인에 준하는 어떤 중요한 소재를 던져,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바로 앞뒤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우리가 순서상의 단서가 되는 것들, 뭐 지시사, 대명사, 그 다음에 연결사, 그 다음에 어떤 또는 내용적으로, 그지? 이런 것들을 앞뒤 관계를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연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당연히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나름대로 연결성에 관련된 단서들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쳐놨다.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 추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련의 선택들을 해놓고 콤마 명사니까 이건 동격이겠지.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바로 갈림길이라는 거야. 당신의 인생길에서의 갈림길인데 수많은 선택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뭐 한다? Have the cumulative effect. 자, 어떤 누적된 효과를 가집니다. 너 자신을 사람으로서 정의하는 그런 누적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그런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지? 우리들이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선택들로 인해서 너 자신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들을 보면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게 된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아마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 파악하면서 그 다음 1번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 these choices, 이게 이제 단서가 되겠지. 일단 이렇게 these choices가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a series of choices.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걸로 가지고 1번은 무조건 맞아 이렇게 단정을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한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함에 있어서 당신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를? There are habitual patterns. 어떤 습관적 패턴이 있다는 것을 당신 삶에. 자, 그런데 이 대은 패턴 밑에 들어오는 거다. 거의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네 인생에서 거의 바뀌지 않는 이런 습관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들, 네가 선택한 그 선택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적 패턴이 있다는 거야. 뭐 문맥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항상 선생님이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예를 들어서 앞에 문장하고 지금 이어지는 문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로 얘는 무조건 답이 아니다라고 확정을 지으면 안 돼. 지금 1번의 내용과 또 2번의 내용이 또 이어져야 하는 거야. 자, 그럼 2번을 또 볼게. If you find, 만약 네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보통 if는 조건으로 해석하지만 가끔가다 양보절로 해석하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여기가 그렇지? 만약 네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당신 삶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 뭐로? 어떤 비슷한 활동과 루틴, 어떤 일상적인 생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don't despair, 절망하지 마.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이렇게 맥락이 떨어지지. 바로 위에서 어떤 습관적 패턴을 발견한다고 했는데, 만약 네가 비슷한 활동과 어떤 일상의 집합으로 삶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얘기는 너의 삶에서 어떤 습관적인 패턴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잖아. 이게. 그래서 don't despair, 절망하지 마. 그렇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이것은 전형적인 것이다. not unusual, 어떤 특이한 게 아니다. 아주 당연한 거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3번의 이제 단서는 그러나지. 그럼 내용이 이제 완전히 역접이 돼야 되겠지. 반대되는, 대립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보자. 그러나 it may be an indication. 그것이 may be an indication, 어떤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해놓고 이거는 추상명사니까 동격이다. 어떤 표시?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가장 가능한 어떤 사려 깊은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표시. 그리고 이거는 대시야. 또 이제 인디케이션 밑에 들러붙는 동격이야. 당신의 선택이 자동적이 되었다. 이 얘기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격의 마지막 이제 병렬이다.
너의 경험이 are fixed. 어떤 고정되어 있다. 특정한 틀에 박힌 생활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표시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의미가 좀 왔니?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어? 당신이 어떤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습관적인 어떤 패턴들, 다시 말해서 비슷한 활동이나 어떤 일상들을 발견한다 이거지. 발견하더라도 절망하지 마. 왜? 이거 당연한 거니까. 이건 누구나 그런 거니까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심을 시키잖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바로 however 하면서 뭐라고 했어? 네가 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가장 사려 깊은 가능한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다. 너의 선택은 무의식이 되어 있고 너의 경험은 고정되어 있다. 어떤 특정한 그 틀에 박힌 그런 삶으로. 그러니까 어때? 의미상으로. 이거 의미상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오잖아. 그래서 however인 거. 문제가 없겠지? 자,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이 문제는 this problem. 딱 이 문제 하면 어때? 바로 앞에 3번과 맥락이 딱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읽어볼게. 근데 이 문제는 is due to 때문입니다. 흔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이거 동격이지. Having the freedom of choice.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자, 뭐를 뜻한다? Having the right choice. 올바른 선택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흔한 믿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는 이런 문제는 뭐지? 너의 삶이 틀에 박혀 있다는 거. 너가 사려 깊은 방식으로 네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문제가 뭐 때문에 오게 된다?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올바른 선택을 가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 믿음 때문에 너의 삶이 어떤 틀에 박힌 삶을 가진다는 거다. 지금 논리전개상으로는 그래.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건 문제였으니까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무슨 얘기냐? 바로 그 다음 5번과 4번이 또 이어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이제 5번을 한번 보자. 5번의 단서는 뭐니? 바로 this가 단서인 거야. 만약 이것이 그런 경우라면 그러면 이것은 뭘 가르쳐야 돼? 바로 4번에 있는 문장을 가르쳐야 돼. 이것이 그런 경우라면 it may be time. 이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시간? 당신의 삶을 어떤 성찰할.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선택을 재평가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병렬이야. reflect, re-evaluate, 그 다음에 consider. 그리고 고려할.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을 더 성찰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을 고려할 그런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보자. 여기서 이것이 뭐라고 했어? 만약 4번의 문장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4번하고 5번만 한번 봐봐.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라는 믿음 때문에 당신이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답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것은 뭐야? 너의 선택을 고찰하고 네가 하고 있는 선택을 재평가하고 이게 문맥상으로 말이 되니? 말이 전혀 이상해. 어색해. 뭐 억지로 끼워 맞추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색해. 그러면 한번 볼까? 만약 3번하고 5번이 이어지는지 한번 봐봐라. 3번에서는 뭐라고 했어? 틀에 박힌 삶을 사는 것. 그 표시일지도 모른다라고 했잖아. 틀에 박힌 삶을 산다는 거. 네가 네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 만약 이것이 그런 경우라면 네가 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그런 경우라면 이제 어떻다? 너의 삶을 성찰하고 네가 한 선택을 재평가하고 그 다음에 너의 삶을 더 성찰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을 고려할 시간이다. 어때? 맥락이 딱 떨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가 이상했던 거야? 바로 4번이 답이었지. 좀 의미가 왔니? 너희가 의미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너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너희가 이렇게 봤을 때 however 이하의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제시를 했잖아. 그런데 이 문제 그러면 이것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니까.
이게 논리 전개가 맞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 이 4번의 내용과 5번의 이 디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매치. 그지? 그러면 이게 매치가 안 됐을 때, 아이, 그래도 이건 뭐 확실하지? 이러면서 5번을 답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약간 의심하면 4번을 빼고, 바로 3번의 이 문장과 그 다음에 5번에 남아있는 문장을 한번 매치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지 아마 확실히 3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의 문제 푸는 요령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은 제대로 읽어야 돼. 주제 아니면 중요한 소재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순서와 문장 넣기의 단서가 되는 거와 똑같아. 뭐 지시사, 연결사, 뭐 관사, 그 다음에 대명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뒤 관계를 이용해서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1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3번하고 4번만 보면 어떻게 됐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 거기서 바로 단정 짓지 말고 어떻게 해라? 4번하고 5번하고의 관계도 너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일 어색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this problem은 3번과 문제 없으니까 5번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3번과 5번의 그 어떤 연결성, 어떤 게 더 유익한지, 어떤 게 더 진짜 맥락적으로 자연스럽게 풀려가는지를 너희가 비교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는 아마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니까 이런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서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는구나.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다음에도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4번이 사실 답인데 4번이 답인데 너희가 예를 들어서 뭐 3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빼고 바로 이 문장과 그 앞의 문장이 또 맥락이 자연스럽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